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차트들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말 시황이긴 한데요. 제가 뭐 굳이 요새는 주말 시황이라고 포기를 하지는 않죠. 그냥 시황이라는 게 뭐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굳이 뭐 주말 시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딴 나라 차트도 좀 보면서 천천히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뭐 언제는 길고 언제는 짧고 좀 이렇죠. 예, 별 할 얘기가 없는 주는 좀 짧고 이것저것 좀 들여다봅시다 하면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길어지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들이 새로 생긴 것들이 있죠.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 없어진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선도 있지요. 예. 요 선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반등을 하게 되면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선이다. 뭐 그런 정도고요. 예. 그래서 뭐 썸네일에서 조금 달라진 점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 차트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그 위클리 옵션, 네, 위클리 옵션에서 나온 그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거를 조금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 차트가 사실 좀 중요한 차트긴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고 가겠다. 그리고 뭐 주말이니까 해외 차트도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조금 오늘은 길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흘렀나를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우존스가 예, 뭐 하락하고 끝났죠. 이건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거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끝난 거는 이렇게 전날보다 하락을 했는데 뭐 수치적으로는 뭐 많지는 않다. 예, 그래서 7에서 407 한 100포인트 정도? 아니군요. 좀 더. 40976에서 40753이니까 한 200포인트 정도 다우가 빠졌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금요일도 뭐 양쪽이 좀 크게 떨어졌거나 하면은 금요일도 쭉쭉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그 다우는 뭐 다우 한 200포인트, 나스닥 한 뭐 몇십 포인트, 다우는 내렸고 나스닥은 올랐고, 예,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날 뭐 크게 하락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아침에는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 여기죠. 예, 아침에는 별로 하락하지 않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이제 바로 이제 쭉 빠졌고 340불 터치를 했나? 340.09, 08. 네. 거의 뭐 터치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다시 뜨거라 반등하고 반등을 다시 했습니다.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슬슬 무너져 내렸죠. 예. 그렇다면은
네, 월요일은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이 라인 한 이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라인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좀 먼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진짜 이 라인을 또 여기서처럼 지켜줄지, 아니면 그것마저 뚫고 내려가서 더 아래로 갈지 어떨지는 가봐야 한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목적지가 정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동그라미 왜 여기다 그렸냐? 320도 아니고 310도 아니고 왜 여기다 그렸냐? 그건 이제 얘 때문에 그렇죠. 얘 때문에. 네, 다음에 여기 이걸 지나면 다음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쯤 그려놓는 겁니다. 꼭 거기를 가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뭐 이런 데 걸릴 수도 있고 10단위에서 다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밟고 반등했다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했다 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우수수수 막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지 말란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 동그라미 쳐드렸을 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비라는 건 뭐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닿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반등할 수도 있고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 네, 뚫고 내려가면 일봉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라인하고 만날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면 여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내가 봐서 반등할 것 같더라도 반등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선 나왔지만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양쪽으로 봐야 된다. 양쪽으로 보더라도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기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변동이 심하죠.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요일에 보여드렸던 그 위클리 옵션 자체도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물론 뭐 9월물 옵션은 그렇죠. 목요일 당시에는 뭐 어떻게 큰 변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아주 몇십 배씩 그렇게 가지는 않았죠. 근데 위클리 옵션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정도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은 일단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가 한 2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 좀 안 됐었죠. 그다음 나스닥은 플러스였기 때문에 시작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바로 밀려서 그냥 쭉 밀려서 바로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다시 시가 부근, 시가까지는 못 갔지만 3, 4, 5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또 슬금슬금 밀려서 끝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남겨둔 거죠. 이 정도면은 시작은 아마 여기서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35 부근에서 335 부근보다는 여기 342.37이니까 340한 7.5 정도, 5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 정도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는 모른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 동네쯤 왔다 싶으면 다시 이쪽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엔 여기를 또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한 330 부근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반등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340을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조금 더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코스피 200 차트로 보는 거는 이제 이 라인들 또 이런 포인트들 이런 거 좀 살펴봤고요.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홀짝 또 반등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갭을 그냥 메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 갭은 지금 여기서도 뭐 여기서는 뭐 요만큼이기 때문에 거의 갭이라고 치진 않지만 갭이 아니고 이 꼬리를 제외한다면 거의 이 라인이죠. 아래 위 요 라인 이걸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뚫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윗선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애매한 위치죠.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애매하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꺼졌고 반등했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락 1파, 2파, 3파냐? 3파라고 본다면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일본 애들도 보면은 일본 애들은 이제 시작했죠. 이제 여기 양봉 하나 와 있으니까 이제 하락 1파 잠깐 쉬었다가 잠깐 횡보하면서 2파, 3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거고 그건 뭐 대충 그렇다. 다우는 조금 위치가 애매하다. 그림이 좀 애매하다. 그래도 음봉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뭐 월요일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즈가 그 크기가 작다면 화요일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일에 월요일날 이거 마저 뚫어버리게 되면 다우도 이제 이 동네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해외 지수 많이 봐봐야 의미가 없다. 고민만 늘어난다. 우리는 뭐 한다? 양쪽으로 본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대비를 한다. 그럼 이제 코스피는 뭐 이 정도 향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 정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옵션 차트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이제 사실 파생시장에서는 조금 빠져서 시작을 했죠. 조금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8시 45분에는 전일 종가에 비해서 풋옵션이 좀 빠져서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아침에 살짝 올라서 콜에서는 올라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콜 올라서 시작 못하고 전일 종가 비슷한 데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15분 빨리 시작했지만 결국엔 뭐 코스피 9시 시작한 거나 큰 차이가 9시에 시작한 거나 큰 차이는 없었다.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여기 정도 전일에 이거 가지고 좀 재미를 봤죠. 여기 자리 여기 닿았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했어서 풋은 여기서 이날은 재미를 봤고 이날도 조금 더 내려왔으면 아마 한 번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서 그냥 이날도 양쪽으로 콜 조금 사고 풋 조금 사고 그렇죠. 이걸 산 건 아닙니다. 좀 더 싼 거 샀죠. 가격대가 너무 비싸죠. 요거는 이제 100만 원이 넘고 요거는 5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싼 거 그것들 가지고 양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콜 조금 집어넣고 풋 조금 더 집어넣고 그래서 아침에 뭐 이렇게 와줄 때 여기 마침 340에 닿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반등할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들어갔죠. 장중이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조금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그런데 이게 5포인트 반등을 하는 동안 콜이 좀 많이 반등을 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0.40에서 올라와 봐야 0.55 이게 끝인가? 0.5 이 정도면은 뭐 별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뭐 했느냐? 뭐 할 게 없죠? 가만 놔뒀죠. 그런 와중에 풋은 여기서 딱 바로 꺾여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콜도 얼마 안 올라가고 풋도 얼마 안 내려가고 그래서 뭘 했느냐?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종가 베팅을 이제 준비한 거죠. 종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보고 또 위로 보고 아래를 조금 더 놓고 뭐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아이고 이 정도 보죠. 콜의 목표는 이 정도 두고 풋의 목표는 이 정도 두었었다. 물론 여기 340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목표에 닿지는 못했죠. 여기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종가에는 이제 콜 이 정도 바라보면서 집어넣은 거죠. 콜은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굳이 많이 굳이 콜이 뭐 우선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콜은 지금 여기에다 선을 그어놨었지만 이제는 어디다 그어놔야 되냐면 이젠 바로 직전 고점에다 그어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콜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목표가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반면에 풋은 뭐 그냥 놔두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목표를 잡아 넣었었으니까. 그런데 내일 만일에 폭락이 나오고 막 330 뭐 이런 데까지 찍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한 단계 더 높이면 어디다? 여기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략 2.0 정도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3배 이상 가게 되는 거고, 얘보다 더 싼 애들은 배수로 따지면 그보다 더 높은 배수로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혹여나 이 위치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는 여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싹 다 여기서 정리를 한다 요거보다는 뭐 한 50% 70%까지는 정리를 하고 30% 정도 남겨서 혹시나 이런 데까지 급락에 의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둬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내더라도 붓을 조금 남기는 게 좋지 않는가. 근데 막 거기서 막 반등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잃는 거죠. 그래서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만 남기는 게 좋겠다. 수익은 수익대로 벌고, 챙길 건 챙길 만큼 챙기고, 나머지 시장에 버려둘 거는 부담 없는 선에서 남기면 여기까지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부딪혀서 저항받다가 여기서 뭔가 만들고 다시 뚫고 가려면 그때 좀 추가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기까지 놨었지만 우리 여기서 코스피 200이 340 정도에서는 10단위 저항에 걸릴 10단위 저항이 아니라 10단위 이제 지지죠. 이거는 지지. 10단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갔지만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이죠. 운영. 어떤 뭐 여기까지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여기까지 목표를 잡아놨었는데 여기는 못 왔는데 코스피 200 차트에서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 튕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일시적이니까 다 정리하지 말고 한 반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조금이라도 수익은 챙겨 놓고서 기다리더라도 기다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미국 차트도 보고 코스피 차트도 보고 옵션 차트도 봤는데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똑같습니다. 분석할 필요 없이 양쪽으로 봐라. 뭐 내일 대략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고 한쪽만 보고 한쪽을 더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조금 플러스 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조금 더. 그래도 수익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장황하게 떠들어 봐야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귀결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차트 요거는 시황은 뭐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목요일 차트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목요일 차트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제가 목요일에 올렸던 영상, 이 영상에서 제가 이 그림들 그리기 전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요 차트만 나왔을 때를 이제 캡처해서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내온 건데요. 좀 차트를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형 바닥을 만들었죠. 만들었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요걸 만들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수평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돌파하는 이런 그림의 약간 기울어진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솟았다가 내려갔는데 많이 안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의 약간 고개를 기울여서 이렇게 보면 이것처럼 보이는 그거고 돌파를 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내려가더라도 나중에는 더 먼 곳을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요때가 0.1413 0.14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여기가 0.14 돌파를 하면 반짝하고 다시 내려오지만 놔둬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1.5이기 때문에 10배 이상이 간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거를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왜 오늘 또 가져왔느냐? 이거는 이제 위클리 풋 옵션 3, 4, 5입니다. 3, 4, 5에 대한 건데 3, 4, 5가 결국에는 이제 꽝이 됐죠. 결국엔 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3, 4, 5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꽝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종가까지 갖고 있을 때 꽝이 된 거고 중간에 팔았으면 되죠. 10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나 팔을래. 그리고 한 여기쯤에서 팔면 그게 한 1.4 정도 되면 10배죠. 요 꼭지점에 10배. 1.5까지 갖고 있었으면 1.5 넘게 올라갔으니까 11배 그쯤 되겠죠. 네. 어찌됐든 근데 이런 차트가 위클리 옵션에 지금은 1분봉에서 나온 건데요. 하루에 다 나온 겁니다. 1분봉에서 나온 건데 이런 차트가 여기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닙니다. 이런 차트는요. 그냥 일반 옵션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서도 나옵니다. 주식의 일봉 차트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게 발생이 됐으면 여기 정도에서부터 원형바닥이라고 치고 이 원형바닥을 뚫고 갑자기 올라갔다면 다시 빠지더라도 이만큼은 목표를 세우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중간에 이런 모습이 있죠. 헤드앤숄더 같이 생겼죠. 근데 꼭대기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중간쯤에 갑자기 헤드앤숄더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다시 그 녀석을 뚫으려고 애를 쓰다가 돌파를 하죠. 돌파를 했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옵니다. 요 자리까지. 그리고 나서 좀 많이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거쳐서 정점을 찍더라. 정점을 찍을 때는 여기에서 돌파한 거에 10배가 넘더라. 네. 그리고 중간에 그것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 자체가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션 주식 이런 데서 일봉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기간은 길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이거고 이게 사선으로 생긴 이런 모양은 한 번쯤 기억을 좀 해두자. 이게 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적어도 이렇게 나왔고 이 이전에 이렇게 원형바닥이 길게 형성이 됐다면, 물론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상대적인 시간이고 1분봉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라고 9시 대충 9시 반부터 이게 나오는 데까지 11시면은 몇 분이죠? 9시 반, 11시, 90분이죠? 예. 90분이면 이게 일봉으로 치면은 90일입니다. 90일이면은 4개월 정도 되죠? 4개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거래일이 있다고 친다면 4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죠. 그런 기간 동안 이런 모습이 이 끄트머리쯤에서 이런 게 발생을 했다면 조금 더 기다려서 요거 돌파하면 집어넣어 보자. 목표를 저기까지 두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빠질 일이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처음에 좀 많이 넣었으면 이렇게 반짝할 때 수익을 챙기고 조금 남겨놓고 흐르는 걸 봤다가 이 근처에 다시 오고,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또 해보는 겁니다. 추가 매수하고 뭐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내려와서 이럴 때 또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일봉이나 분봉이나 이런 어떤 나타나는 모양은 똑같다. 여기도 아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봤지만 여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됐고, 여기가 됐고, 이제는 전체적인 원형 바닥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자, 요런 겁니다. 목요일 방송을 좀 요 부분을 신경 써서 보셨다면은 괜찮겠지만, 이건 뭐 나는 위클리 옵션을 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 뭐 봐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선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냥 위클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옵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345니까 이 모양이 됐죠. 345 말고 그 이하 것들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같이 비교해 드린 게 이제 340짜리인데요. 걔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툭 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빌빌빌빌 옆으로 튀었습니다. 중간에 얘가 올라갈 때도 그냥 살짝 따라만 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럴 때도 살짝 갔다가 그냥 빠지고, 그러다 결국엔 꽝 되고 이랬습니다. 얘는 거의 뭐라 그럴까, 가까운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갈 정도로 거의 가까운 녀석이었다. 요 종가 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도 갈 수 있었지만 얘보다 한 단계 더 낮았던 애들은 342나 340은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 그래서 고르는 것도 잘 골라야 된다. 요 모습은 같이 나왔습니다. 요 모습은 같이 나왔지만 결국에 여기까지 갔던 녀석은 얘밖에 없다. 나머지 애들은 다 빌빌댔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이날의 종가는 3, 4, 5 부근에서 끝날 확률이 높았다 이거죠. 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준 것은. 하지만 어쨌든 얘도 결국에는 꽝입니다. 3, 4, 7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3, 4, 7이 이게 위클리 옵션이 차트가
잘 제공이 안 됩니다. 하루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하루치 정도. 이건 좀 증권사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하루치 정도만 제공되고 나머지는 계속 없어짐, 쌓이는 게 아니고 자꾸 없어져서, 예. 지금도 구하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뭐다? 내일도 역시 우리는 똑같다. 네. 그러다 보면 변동성이 큰 날은 많이 주는 거고,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내일 뭐 잠깐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냥 빌빌댄다 그러면 재미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분석 시간도 아끼고, 어디에 오면 내가 할 일만 정해놓으면 된다. 네. 그러면 뭐 대박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쪽박은 아예 없다. 예. 대박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요런 때는 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또 팔고 좀 내려오다가 이런 데서 또 팔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유하지 못해서 중박은 있었죠. 중박은 있을 줄. 대박은 없었지만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악몽의 구간이었지만 여기는 이런 데서부터는 계속 수익이 났죠. 계속 지금까지는 적어도 9월 8월 말 정도부터는, 요 날이 언제냐면 요 날이 네, 8월 29일부터는 수익은 내는 날이 더 많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뭐 요런 날은 없을 수도 있겠죠. 요런 날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날들은, 대부분의 날들은 다 수익이 났어야 되는 날들이다. 안 났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생각을 거꾸로 한 거죠. 시장하고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반대쪽으로 다소나마 해지를 했다면, 그것이 손실을 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날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도 반등했는데 여기서도 반등하겠지. 그래서 나는 위로 볼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으로도 조금 넣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위에 콜옵션을 보고 사놨던 건 다 잃더라도 아래 풋옵션을 해지를 해놓은 것들이 수익을 이만큼 내줬기 때문에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되고 그 자체가 바로 수익으로 직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깝깝한 기간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주더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뭐 이런 겁니다.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길었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말씀 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로 끝나더라.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